계속해서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조금 전에 이 소화관에 대한 이야기했죠, 소화관. 그래서 음식물이 설치하면 이렇게 입안, 그 다음에 인두, 그 다음 식도, 그 다음 위, 그 다음에 이 작은 창자, 이 세 부분. 정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셈창자 12죠. 그 다음 빈 창자, 동창자가 되겠죠. 이 작은 창자고, 빈 창자, 돌창자. 그 다음에 큰 창자 부분에 와서, 이 막창자, 맹장이겠죠. 그리고 이 막창자 볼이 충수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잘독창자는 요 네 부분. 이 오름 잘독창자 상행결자, 그 다음 가로 잘독창자 행행결자, 그 다음 내림 잘독창자 하행결자, 구글 잘독창자 열상. 그 다음 이 고창자 직장이 있죠. 고창자. 그 다음에 이 항문이 되겠죠. 항문으로 된 배설. 그래서 이 음식물에 지나가는 길을 소화합니다. 계속 보죠. 그 다음에 소화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소화샘. 이 소화샘은 침샘, 이자, 간, 담독에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침샘, 그 다음에 이자, 간, 담독. 그림으로 보면요, 이자가 요 부분이죠. 이자 요 부분. 요 노란색과 여기가 이자가 되겠어요. 췌장이라 그렇지. 그 다음 간. 그리고 이 간에 붙어 있는 게 여기에 담낭이 되겠죠. 담독의 통. 그 다음 침샘은 바로 뒤에 계속 설명으로 보여지는데, 이 침샘은 크게 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요거. 그래서 이 그림 8-5 보면 이 침샘 해가지고 침샘 종류. 그래서 이 귀 밑에 있는 걸 귀 밑에 미야선이라고 해요. 미야선. 그 다음에 이 턱 밑에 있으면 턱 밑에 악하선 돼 있죠. 그 다음 혀 밑에 있는 거 혀 밑에 이거 설화선. 그래서 이 세 부분이 침샘이 돼요. 그래서 이 소화샘의 소화액, 그 다음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자, 그 다음 보죠. 자, 계속해서 보면, 자, 보죠. 그 다음 소화관의 가로 단면 구조를 보면, 이 안쪽으로부터 점막.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소화관의 가로 단면 구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 가장 안쪽이 점막. 이 음식물하고 접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음식물과 이 접하는 부분. 음식물과 접하는 부분이 점막입니다. 그리고 이 점막 바깥쪽에 점막 밑층, 점막 하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이라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소화관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가장 안쪽이 점막, 그 바깥에 점막 밑층, 점막 하조직. 그 다음이 근육이 되죠, 근육. 가장 바깥쪽에 장막이 돼요. 요 순서로. 그래서 이 점막을 무효자라 그래요. 점막 밑층은 서브 무효자. 근육은 머슬. 되어 있죠. 그 다음 장막 세로자. 그래서 이 사층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그림에 8-2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자, 보죠. 그래서 이 가장 안쪽에 점막이 있어요. 무코자. 그리고 점막 바깥쪽에 점막 밑층, 점막 하층, 점막 하층. 그 다음에 근육층이 있죠. 그래서 이 근육층은 이 안쪽에는 돌린 근육이 돼 있어요. 바깥쪽에 세로 근육.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육, 돌린 건, 세로 근육. 이 두 개의 근육으로 돼 있죠. 이 돌린 건, 세로 근육. 그 다음 가장 바깥쪽에 이 장막이죠. 장막. 이 장막은 이 창자 간막에 의해서 매달려 있어요.
이런 게 창자가 이 창자 감막에서 매달려. 그럼 물론 이 동맥, 경맥이 혈관도 지나가죠. 창자 감막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밑에 그림은 요 부분을 확대시켰죠. 확대시킨 그림이죠. 그래서 그 보면 이 가장 안쪽에서 점막이 되죠. 그래서 이 점막에는 요 보면 이런 이 점막 근육층, 그 다음 점막 고유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점막 근육층. 그래서 이 점막 근육층 고유판 이거는 전부 다 점막 부분이라는 얘기죠. 아까 말한 이 무코자, 점막 부분, 점막 근육층 고유판. 그리고 뒤에 조금 노는데 이거 육모가 있어가지고 이 음식물 흡수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육모, 이 빌라이가 있어가 음식물 흡수에 중요한 역할. 그리고 이 상피 세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미간은 요거 지방분해 산물들이 유미간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점막층이 되고, 이 다음에 육모가 이쪽으로 가면 요거 창자층이 돼요. 장층이 돼요. 창자층. 그리고 이 점막 밑층 나오죠. 점막 밑층에 여기 여기는 점막이고, 점막 밑층이고. 그 다음에 요 근육층은 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 속에, 이 안쪽에는 돌린 근육, 바깥쪽이 세로 근육돼요. 그래서, 요 근육은 이 돌린 근육이고, 요건 세로 근육. 그래서 이 돌린 근육은 영어로 서큘러 머슬 해가지고, 이렇게, 근육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돌린 근육. 그 다음에, 이 세로 근육가, 롱티튜디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세로 방향으로 근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세로 근육이 이 근육층이 나는 거죠. 그 다음, 가장 바깥쪽에 장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요 보면 요 바깥 세로근하고 속 돌린근 사이에는 이 근육층 사이 신경을기가 있죠. 신경을기. 그리고 이 점막 밑층에는 점막 밑 신경을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경을기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쭉 볼 수가 있겠다. 자, 보죠. 쭉 읽어보고 지나가겠어요. 읽어보고. 그래서 소화관의 가로단면 구조를 보면 이 안쪽에부터 가장 안쪽이 점막이다. 그리고 이 점막 밑층, 점막 하조직이 있다. 그 다음 근육층, 그 다음 장막이 돼. 안쪽에서 바깥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4층으로 구성되는 거, 점막, 점막 밑층, 근육, 장막. 그 다음에 이 점막의 상피세포에서는 이 소화액하고 점액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막의 상피세포에서는 점막의 상피세포, 요 점막이 있었죠? 그죠? 점막의 상피세포. 아까 에피데리움스라는 거, 상피세포, 소화액하고 점액 분비. 그 다음에 이 소화액 안에는 이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효소 요거는 이 입안에서 돌창자까지 분비된다 말은 이 작은 창자까지만 분비가 된다는 거죠. 작은 창자까지. 입안에서부터 이 작은 창자까지 분비된다. 그래서 소화효소는 입안에서 이 돌창자 해장까지만 분비되고, 소화효소. 이 소화액 안에 이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점액은 입안에서 큰 창자까지 모든 셈에서 분비된다. 점액. 그래서 이 점액은 입안에서 큰 창자까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점액은 입안에서 큰 창자까지, 입안에서 큰 창자의 모든 셈에서 분비됩니다. 그럼 점액의 역할을 써놨어요. 이 소화관 점막을 보호하는 윤활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점액은 입안에서 큰 창자까지 모든 셈에서 분비된다. 그리고 소화관 점막보, 그 점액의 역할이죠. 소화관 점막보는 그 윤활제 역할. 그 다음 이 점막 밑층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점막 밑층은 이 기능으로
점막층을 지지하는 결합조직으로 분류해서 해놨어요. 이란 점막층 지지. 점막층은 점막층을 지지하는 결합조직. 그 다음 근육층은 아까 그림에서도 봤죠. 그래서 이 안쪽에는 돌린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린 근육. 그래서 이 근육층은 이 안쪽에 돌린 근육. 영어로 그 서큘러 머슬로 되어 있죠. 서큘러 머슬. 그 다음 바깥쪽, 가쪽은 세로 근육.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롱지투디나 해놨죠. 롱지투디나 머슬. 데이에 해놨죠. 그래서 근육층을 보면 이 안쪽은 돌린 근육. 그 다음에 바깥쪽은, 가쪽은 세로 근육. 그 다음에 아까 그림으로 본 것처럼 이 장발층은 쇠관의 가장 바깥을 차서 쇠관을 보호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층은 요거죠. 쇠관의 가장 바깥을 차서 쇠관을 보호 지지하는 역할. 그리고 이 창자감막과 연계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술할 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요거, 장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쇠관을 지금 가장 바깥쪽에서 싸서 이거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창자감막에서 이 연결이 돼요. 창자감막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장막층은 이거 세로죠. 장막층은 쇠관의 가장 바깥을 싸서 쇠관을 보호 지지하는 창자감막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쇠관을 지배하는 신경을 보면 이게 자율신경이다. 이 쇠관을 지배하는 신경회가 이 자율신경이란 말은 이 자율신경은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걸 말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리고 이 기능으로 봐서는 이 심장하고는 반대가 돼요. 기능상으로.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이 촉진해요. 쇠기능.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은 쇠관 운동하고 쇠액 분비 촉진하는. 그래서 이 쇠기능에 촉진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쇠기능에 촉진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비해서 교감신경은 반대가 돼요. 쇠관 운동, 억제, 쇠액 분비. 그래서 이 쇠기능을 조금 억제하죠. 쇠기능 억제. 쇠기능을 억제. 그런데 이 심장에서는 반대라 해요. 교감신경은 심장기능 촉진이, 부교감신경은 심장기능 억제하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신경편에서도 배울 건데, 이 계속 언급돼요. 이 쇠관 지배하는 신경은 자율신경이다. 쇠관 지배하는 신경은 자율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촉진, 교감신경은 억제. 그래서 부교감신경 쇠관 운동하고 쇠액 분비 촉진하고, 교감신경 쇠관 운동하고 쇠액 분비를 억제하는. 자,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에 대한 담보죠. 음식물 섭취. 요것도 신경생리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음식물 섭취량 조절은 시상하부, 이 뇌의 시상하부가 되겠죠. 그래서 음식물 섭취량 조절은 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섭취중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물 섭취하게 되는 거. 그리고 배가 부르면 음식물 그만 먹는 것. 이러한 음식물 섭취량 조절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섭취중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음식물 섭취량 조절은 뇌에 있는 시상하부.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섭취중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섭취중추는 이 두 부분은 구성돼요. 하나는 섭식중추, 또 하나는 포만중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가 고파가 밥을 먹게 되는 건 이 섭식중추죠. 그리고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그만 먹게 되는 건 이 포만중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반대적인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섭식중추에는 요 시상하부 가쪽에 있는 섭식중추 요거. 그 다음에 배 안쪽에 있는 포만중추가 있고. 그래서 이 섭식중추, 포만중추 합쳐서 섭취중추. 그래서 이 두 중추의 작용은 상호 반대 작용이라는 것, 상호 반대 작용. 그래서 이 상호 반대 작용에 대한 설명이죠. 섭식중추가 흥분하면 포만중추 억제. 자, 포만중추가 흥분하면 섭식중추 억제.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게 되는 건요, 섭식증 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밥을 먹어가 이 배가 불러가 그만 먹게 되는 건요, 포만증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이 음식물 섭취를 촉진 또는 억제하는 두 중추 활동에 대해서 이런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당기설, 항옹기설가. 그런 학설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항당기설은 이게 혈당하고 관계되는 거고, 항옹기설은 이게 체온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이 항당기설은 혈당치가 낮아지면 섭식증추가 흥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밥을 먹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어가지고 이 혈당치가 높아지면 포만증추가 흥분합니다. 그래서 이 밥을 그만 먹는다는 이야기죠. 혈당치가 높아지면 포만증추. 마찬가지로 원리로 여기 보면 항옹기설은 체온이 낮아지면 섭식증추가 흥분. 그리고 체온이 높아지면 포만증추가 흥분.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면 섭식증추가 흥분해서 밥을 먹게 되고, 그다음 체온이 높아지면 포만증추가 흥분해서 이 밥 먹는 걸 중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음식물 섭취 시 혈당치의 증가나 체온의 상승이 곧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두 학설의 절대성 확보해요. 그래서 이러한 학설이 있다. 그래서 음식물 섭취량 조절은 시상하부에 있는 섭취 정체다. 그럼 섭취 정체는 섭식 정체, 포만 정체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상호 반대 작용. 그래서 이 교과서 이 네 부분에 가서 한번 보면 이 요거 관련해 가지고 자 시상하부 쪽인데 교과서 책으로 관련 지어 가지고 한번 보죠. 65페이지 한번 보죠. 65페이지. 자, 65페이지 한번 보죠. 65페이지 한번 보면 요 시상하부가 나오고 있죠. 시상하부. 그래서 이 시상하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해서 그 다음 한번 보면 자, 여기서 보면 3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식욕과 음식물 섭취 조절 정초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음식물 섭취량 조절에가 시상하부죠. 시상하부에 이런 음식물 섭취 정초가 있어요. 이 음식물 섭취 조절 정초, 섭취 정초. 그래서 섭취 정초는 섭식 정초와 포만 정초.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상호 대양적으로 이 대양적이란 말은 상호 반대 작용이거든요. 대양적 질환적으로 섭취와 포만을 조절하게 돼요. 시상하부 있다. 다시 되돌아가서 보죠. 되돌아가서. 자, 교과서 다시 되돌아가죠. 되돌아가서 211페이지죠. 211페이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 그래서 음식물 섭취량 조절은 시상하부에 있는 요 섭취 중추. 그리고 섭취 중추에는 이러한 섭식 중추와 섭취 중추에는 요 섭식 중추하고 포만 중추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중추에 대한 상호 반대 작용을 그 다음에 이 소화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요 그림에 대한 설명했고. 그 다음 23페이지 소화에 대한 한번 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에 대한. 이 첫 번째 보면 이 소화에서 이 입안 구강에서 소화가 돼요. 입안 구강에서 소화. 이 첫 번째 찢기 저작이 나요. 영어로 마스티케이션에 나왔어. 씻기 저작. 그래서 씻기는 이 씻기에 대한 정의로서 나왔어. 씻기. 입안 구강 내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소화 과정이 나왔죠. 기계적 소화. 입안 구강 내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소화 과정으로 이 음식덩이가 음식물이죠. 음식덩이가 예전 쉽게 해놨어요. 음식덩이가 입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오면
그 관련되는 거, 턱. 그 다음 입술, 혀, 볼, 치아 중요한 역할을 했죠. 턱, 입술, 혀, 볼. 치아와 여러 뇌신경이 참여하는 이런 씻기 운동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는 침과 이게 타입이라고 했어요. 침과 잘 혼합되는 거예요. 씻기 운동, 씻기 운동에서 잘게. 그 다음 예전 해부학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 식기근, 저작근요 4개. 그래서 이 식기근, 저작근요 4개 보면 깨물근, 관자근, 그 다음에 그 안쪽 날개근, 가쪽 날개근. 그래서 이 날개근은 이 안쪽 날개근하고 그 다음 가쪽 날개근 이 2가지가 있겠죠 보면 가쪽 날개, 안쪽 날개근, 가쪽 날개. 그래서 요 4개의 근육을 식기근육, 저작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깨물근, 관자근, 안쪽 날개근, 가쪽 날개근의 식기근에 의한 식기작용이 수의적으로 일어나고, 이 수의적이란 말은 그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래서 식기근에 의한 식기작용은 수의적으로도 일어나기도 하나, 대부분 이 무의식적으로, 이 반사적이란 말은 무의식이죠, 무의식적. 대부분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 식기 조절하는 중추는 숨내 있어요, 숨내. 이것도 신경생리에서 볼 수가 있겠죠. 식기 조절하는 중추는 이 내중에서 그 숨내라는 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기를 조절하는 중추는 숨내입니다. 그래서 식기 조절하는 중추 숨내. 그래서 식기를 조절하는 중추는 숨내에 있고 대뇌 뱃질에 있는 고위 중추가 숨내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식기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식기는 음식물의 크기를 작게 해서 다음에 나오는 삼키기 쉽게 합니다. 삼키기는 그 연화 소활로인처럼 맞어요. 그래서 식기의 그 기능, 음식물의 크기를 작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크기를 작게 해서 삼키기 쉽게 하고 소화효소의 작용을 닫기 쉽게 음식물의 표면적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식기의 기능을 한마디로 잘 써놨어요. 식기는 음식물 크기를 작게 해서 삼키기 쉽게 하고 소화효소의 작용을 닫기 쉽게 음식물의 표면적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이 삼키기에 대한 거 보죠. 이 삼키기 연화 또는 그 영어로 소활로이 다 같은 말이에요. 삼키기 연화, 소활로이. 이 입안에서 이 저작된 음식 덩어리가 입안에서 저작된 씹은 음식 덩어리가 그 다음 인도 식도를 거쳐 위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삼키기라고 해요. 입안에서 저작된 음식 덩어리가 인도 거치고 그 다음 식도 거쳐서 위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삼키기라. 이 소활로이죠. 소활로이. 그 다음에 이 삼키기는 요 3개의 과정을 거치죠. 이 3단계 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입안 단계, 구강 단계, 그 다음 인두 단계, 그 다음 식도 단계. 요 3단계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식도 단계. 그래서 이 삼키기는 연화, 소활로이는 이 3단계로 구분한다. 3단계가 뭐냐? 입안 단계, 인두 단계, 식도 단계. 그럼 이 삼킴 중추도 마찬가지로, 이 연화 중추도 마찬가지로 숨내에 있다는 거, 숨내에 있다. 아까 식기 조절하는 중추가 숨내에 있었죠. 마찬가지로 삼킴 중추도 숨내에 있다. 식기 중추가 숨내에 있었죠. 이 삼킴 중추도 숨내에 있다. 첫 번째 그거 보면 이 입안 단계가 나오는데 이 입안 단계는 그 구강 단계 다 같은 말이고 입안 내 음식 덩이를 인두 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그 입안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입안 단계, 구강 단계는 입안의 음식물을 인두까지 이동시키는 과정. 그래서 주로 작용하는 폐해 운동이고 수의적 운동입니다. 그래서 폐해 운동에서 이루어집니다. 폐해 운동에서 이루어지고 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수의적 운동이 되겠다. 자, 그래서 뒤에 그 그림으로 요 3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림 찾아서요. 이 삼킴의 그 3단계에서 보면 이 첫 번째 그 입안 단계예요. 여기 입안 단계가 되겠죠. 입안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인두 단계가 되겠죠. 인두 단계.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여기 식도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입안 단계는 입안에 있는 그 음식물이 인두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죠. 음식물 나오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 혀의 운동이 기인한다. 그리고 이 수위적 운동.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보면 인두 단계가 나오는데, 인두 단계. 인두 단계는 요 선한 것처럼 음식물이 인두에서 식도까지 넘어가는 요거는 불수위적 반사 운동이에요. 우리 그 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불수위적 반사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두에서 식도로 음식물이 넘어가기 위해서 요거 중요해요. 이 목젖하고 예전에 구개수라고 했어요. 목젖하고 물등기 천장이 코안을 차단해요. 코안 차단. 요 물등기 천장 떠나서 보면 물등기 천장. 요것이 이렇게 이 코안 쪽으로 여기 코안이 되겠죠. 코안 쪽으로 여기 차단해요. 그리고 물등기 천장 끝머리에 요 보면 이 목젖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안 차단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 후두개는 후두기관의 통로 차단한다. 그래서 후두덮개 있죠, 후두덮개. 후두덮개가 있어가지고 요 기관 부분 요걸 차단해요. 후두덮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후두덮개가 있어가지고 요런 기관 쪽을 차단하죠. 요 보면 요 그림상에 후두덮개가 있어요. 기관 쪽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식도 상부 조인근이 이완됨으로 해서 음식물이 인도에서 식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음식 덩어리가 여기가 인도가 되겠죠. 인도에서 요 식도 쪽으로 요 식도가 되죠. 요 식도 쪽으로 음식물이 인도에서부터 식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 가지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목젖에 기인한 그 코안 차단, 이러한 그 목젖에 기인해가 무등이 천장 끝에 있는 요 목젖에 기인해가 요거 기관 코안 차단하고, 그 다음 후두덮개에 기인해가 요거 후두기관 차단하는 요 부분 차단. 그래서 이 후두덮개에 기인해서 후두기관 통로 차단하면서 무호흡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의 무호흡은 이 상심에 기인한 무호흡이라 해서 상심 무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합성 무호흡에서 1, 2소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 쭉 써놨어요. 보고 지나가죠. 그래서 써난 것처럼 이 음식덩이가 인두로부터 식도의 입구까지 운반되는 불수위적 반사 운동이다. 음식덩이가 인두에서부터 식도의 입구까지 운반되는 불수위적 반사 운동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음식덩이가 인두에 도달하면 목젖하고 물등 인등장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코안 차단. 그래서 음식덩이가 인두에 도달하면 목젖과 물등 인천장이 위로 올라가 코안과의 연락이 끊어집니다. 차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이 후두덮개가 닫혀 기관의 통로 차단되고, 하나는 목젖이 코안 차단.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후두덮개가 후두기관 차단. 후두덮개가 닫혀 기관의 통로가 차단되며 동시에 인두근 수축하고 식도 상단의 근육이 이완돼요. 식도 상단의 근육이 이완. 아까 그림에서 봤죠? 그래서 식도 상단의 근육이 이완돼 음식덩이가 식도 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두에서 식도로 음식덩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결과 요 보면 이 코안하고 후두가 차단될 때 이렇게 코안 차단, 후두 차단 될 때 무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안과 후두가 차단될 때 1에서 2초 동안 호흡 운동을 잠깐 멈추게 됩니다. 1에서 2초 동안 호흡 운동. 이걸 상심 무호흡 또는 연합성 무호흡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식도 단계 보죠. 식도 단계. 이 식도 단계는 요 보면 식도에서 위로 음식물 내려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수위적 운동이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불수위적. 그래서 교과서 보면 이 음식덩이가 식도를 통과하여 위까지 운반되는 불수위적 운동입니다. 그래서 음식덩이가 식도에 도달하면 이 식도에서는 이 꿈틀 운동이 일어나요. 식도에서 운동. 그래서 식도에서는 이 꿈틀 운동, 즉 연동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식도에서 이러한 꿈틀 운동, 연동 운동이 시작되어 식도 하단까지 운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식도는 좀 근육이 좀 특이한데,
이러한 식도의 꿈틀파의 속도는 상부에서 빠르고 하부에서는 이 느리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식도벽 근육의 상부의 3분의 1, 3분의 1로 번치세요. 그래서 이 식도벽 근육의 상부 3분의 1은 뼈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부의 3분의 1은 요거 민무늬 근육, 평활 근육. 그래서 식도벽의 근육의 상부 3분의 1로 번치세요. 3분의 1. 요거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1. 그래서 식도벽 근육의 상부 3분의 1은 요 뼈대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골격뼈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부 3분의 1은 요거 하부 3분의 1. 그 다음 상부 3분의 1. 하부 3분의 1은 민무늬 근육, 평활 근육 되어 있는.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상부 하부 중간에 3분의 1은 요 섞여 있어요. 뼈대 근육하고 민무늬 근육. 요 둘 다 섞여 있는. 이 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